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노화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이 드는 거, 그 이상의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65세부터 노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생물학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독일에서 처음 연금제도 만들 때 정한 나이였다니, 이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게 그냥 사회적인 합의 같은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단순히 달력 나이, 그러니까 생활 연령 말고 다른 개념들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다른 개념들이요? 네, 예를 들면 신체 기능 변화를 보는 생물학적 연령이 있고요. 또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활동하는지에 따른 심리적 연령 같은 거요. 특히 그 생물학적 연령은 같은 60세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50대처럼 보일 수도 있고 70대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 차이가 꽤 클 수 있습니다. 와, 그럼 80세라도 되게 활기차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훨씬 젊고, 어쩌면 생물학적 나이까지도 젊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자료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노화는 뭘까요? 질병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자료를 보면 노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좀 피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있어요. 뭐랄까, 자동차 모델 자체가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좀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달까요? 가령 눈의 수정체가 좀 뻣뻣해져서 가까운 글씨 잘 안 보이는 노환, 이런 게 대표적인 순수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노화는 정말 주변에서도 다들 겪으시더라고요. 피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모든 변화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치아 상실 같은 경우는 노년기에 물론 흔해지지만 뭐 양치질 잘하고 정기검진 받고 식습관 신경 쓰고 이렇게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거든요. 아하. 이게 바로 순수 노화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관리 가능한 변화인 셈이죠. 그렇군요. 순수 노화 그리고 관리 가능한 변화. 근데 그 경계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자료 보니까 기억력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딱 그 부분인데요. 정상 노화에서도 당연히 건망증은 좀 심해질 수 있어요. 젊을 때 같진 않죠. 근데 치매는 특정 사건 자체를 아예 잊어버린다거나 검사해보면 뇌 조직에도 병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확히 질병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아하, 차이가 있군요. 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 경계가 정말 모호해요. 예를 들어 식사 후에 혈당 오르는 거예요. 젊을 때보다 좀 더 오르는 건 정상 노화로 보는데 그게 너무 심해서 기준치를 넘으면 당뇨병이라는 질병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떤 건 질병이랑 그냥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경계를 잘 관리해서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이게 바로 그 건강한 노화의 핵심인가요? 정확합니다. 건강한 노화라는 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질병 없이 좀 활동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사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도 이걸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인가요? 역시 뭐 운동하고 담배 끊고 그런 건가요? 네, 역시 기본이 중요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 잘 챙겨 먹고 금연하고 술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뇌를 계속 쓰는 거요. 꾸준한 정신 활동 이게 중요하다고 하죠. 네. 이런 습관들은 당연히 일찍 시작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뭐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자료 보면 미국에서는 7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장애를 겪는 비율이나 질병 유병률이 좀 줄어들고 있대요. 그리고 100세 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추세가 보인다는 거죠. 네, 맞아요. 평균 수명은 지난 세기 동안 정말 엄청나게 늘었죠. 2021년 미국 기준으로 벌써 76세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평균 수명은 이렇게 늘었는데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살 수 있는 한계 수명, 그러니까 최대 수명 있잖아요. 기록상으로는 한 120세에서 122세 정도인데 이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저는 평균 수명이 늘면 당연히 최대 수명도 같이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더 오래 살게 된 거지 생물학적인 한계 자체가 막 늘어난 건 아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질병을 잘 치료하고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가진 잠재적인 수명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그 잠재력의 천장 자체가 높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우리 수명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역시 유전, 뭐 특정 질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나 반대로 장수 유전자 같은 거요. 둘째는, 그리고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생활 방식입니다. 앞에서 말한 건강 습관들이 다 여기 들어가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네. 셋째는 환경적 요인, 뭐 해로운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느냐 같은 거요. 그리고 넷째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노화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면이 있네요. 단순히 시간이 가는 게 다가 아니고 생물학적 상태, 심리적 상태 다 중요하고 또 어떤 변화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떤 건 우리가 노력해서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랑 최대 수명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못지않게 생활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 각자가 이제 자기 노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여러 요인들 있잖아요. 유전, 생활습관, 환경, 의료. 이 중에서 앞으로 당신의 건강한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혹시 지금부터라도 뭔가 바꿔볼 수 있는 게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